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나만 알고 싶은 필수 중학수학 그 첫 시간을 함께할 꼼쌤입니다. 오늘 저희가 쏙쏙 담아갈 내용은 지수법칙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함께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법칙은 왜 알아야 할까요? 지수법칙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등장한 이후로 여러분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에 없어서는 안 될 법칙 중 하나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지수법칙은 너무 쉽지 않나요?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글쎄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막상 정말 쉬운 지수의 곱, 지수의 덧셈조차도 그 개념에서부터 헷갈려하는 경우가 생기더란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쉬운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접근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알아보자고요. 지수법칙을 절대 틀리지 않고 정복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해하기. 두 번째, 이해를 했다면 적용하기. 세 번째, 정복하기입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을 한눈에 볼게요. 첫 번째로는 거듭제곱, 그리고 지수의 합과 차, 지수의 곱, 그리고 지수의 분배 순으로 알아볼 텐데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쉬울수록 더욱 확실히 알아야 틀리지 않겠죠?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차근차근 가보자고요. 먼저는 지수의 거듭제곱입니다. 저희가 처음 곱하기를 배울 때 2를 3번 더했다 라는 뜻에서 2 더하기 2 더하기 1을 2 곱하기 3이라고 배우지 않았었나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1을 100번 더했다 라는 뜻에서 2 곱하기 1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초등학생 때 배웠던 곱하기였는데요. 그렇다면 거듭제곱은 무엇이었냐? 우리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2를 3번 곱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는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2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2는 밑에 있는 수다 라고 해서 밑,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작게 쓰여진 3이라는 수는 지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주인공이 바로 이 지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2를 100번 곱했다 라는 의미를 거듭제곱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네, 2의 100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수법칙의 기본이 되는 거듭제곱을 다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수법칙을 하나하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수의 합을 배울 것인데요.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하면 좋겠죠? a라는 숫자가 또는 문자가 0이 아닐 때 a의 m제곱 그리고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를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이 있네요. 이를 곱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거듭제곱의 개념을 이해를 했다면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괄호는 2제곱과 세제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뿐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는 2를 5번 곱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2의 제곱과 3을 더한 값인 2의 5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답만 본다면 결론적으로는 밑이 같을 때 거듭제곱은 지수에 합을 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법칙을 지수의 합법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를 보면 같은 문자를 곱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곱해야 되나 더해야 되나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두 문제를 보면 무엇이 답인지 바로 생각이 나실 겁니다. 밑이 같을 때 거듭제곱의 곱셈은 지수의 합이다 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이 답이 a의 7제곱이다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수의 차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a의 m제곱을 a의 n제곱으로 나누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이는 복잡해 보이지만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면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큰 경우에는 그냥 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1이라는 수로 나오며 앞에 있는 지수보다 뒤에 있는 지수가 클 때에는 지수의 차를 분모로 보내서 a의 n-m제곱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네요. 이를 예문을 통해서 더 확실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2의 세제곱을 2의 제곱으로 나눴는데요. 이는 앞에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크죠. 즉 2의 1제곱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나누기를 분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를 하나씩 약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분자에 2가 하나 남게 되겠죠? 이를 지수법칙으로 나타내면 2의 3-2, 즉 2의 1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그렇다면 반대로 2의 제곱을 5제곱으로 나누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먼저 이 문제도 분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 두 개가 약분되어서 분모에 3개의 2만 남게 되겠죠. 이는 분모에 5-2분의 1을 한 것과 같으며 결론적으로는 뒤에 있는 지수에서 앞에 있는 지수를 뺀 값을 분모로 한 분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밑과 지수가 같은 수의 나누기를 알아볼게요. 이는 같은 수를 같은 수로 나누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가 항상 나오게 됩니다. 즉, 지수의 차법칙이니까 n에서 n을 빼면 0이 아닌가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는 지수가 0이지 밑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같은 수로 같은 수를 나누면 1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죠. 다음은 두 번째 지수법칙 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a의 m제곱 자체를 n제곱하면 얼마가 나오냐 하는 얘긴데요. 결론적으로는 지수를 곱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시를 들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제곱을 세제곱했다고 하네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2의 제곱이라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세제곱은 그 수를 3번 곱했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러면 이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즉, 2의 6제곱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 2, 3번 문제 중에 몇 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그럴싸해 보이나요? 아니죠. 저희는 2번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맞추신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오히려 이러한 문제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확실히 알아둬서 절대 틀리지 않도록 익혀둡시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수의 분배 법칙을 볼게요. 분배 법칙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지수의 분배는 어떻게 가능한가? 보면 괄호 밖의 지수가 괄호 안에 밑에 하나씩 분배가 되고 있어요. 즉, 각각의 문자의 지수를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보면 a의 제곱, b의 세제곱을 곱한 값을 제곱해 준다고 하네요. 이는 곧 a의 제곱, b의 세제곱 자체를 2번 곱한다 라는 것과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a의 4제곱, b의 6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지수법칙을 이해했으니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지수법칙과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를 보면 지수의 곱도 있는 것 같고 지수의 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답이 딱 하나의 항이 나오겠네요. 왜냐고요? 문자나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을 항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문제를 보니까 모두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즉, 답도 하나의 항으로 나온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의 팁이었고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러한 문제는 첫 번째로는 괄호를 풀어줘야겠죠? 즉,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지수의 곱법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같은 가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는 A끼리, B는 B끼리 지수의 합법칙으로 계산을 하면 A의 16제곱, B의 13제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문자뿐 아니라 숫자도 함께 들어가 있네요. 이 문제는 지수의 분배를 물어보는 문제죠. 즉, 5제곱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2, A, B에 모두 분배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항이 나올 것이고 답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예요. 왜냐? 지수가 홀수이면 마이너스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각각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적용이 되었나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적용하는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어떠신가요? 처음 볼 때는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지수 법칙만 잘 알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만 제대로 알길 바랄게요. 먼저는 이 문제는 지수를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7과 9를 소인수 분해해야 해요. 소인수 분해하면 27은 3의 세제곱, 9는 3의 제곱이 되고 이를 다시 식에 대입하겠습니다. 즉, 3의 a제곱 나누기 3의 제곱은 3의 세제곱이다 라는 것인데 밑이 같을 때 거듭제곱의 나누기는 어떻게 계산한다 했었죠? 네, 지수의 차 법칙이었죠. 즉, a에서 2를 뺀 값이 3이라는 것을 안다면 a의 값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a는 5가 되겠네요. 두 번째 식도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3의 거듭제곱이 분모에 있네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네, 맞습니다. 뒤에 있는 지수가 앞에 있는 지수보다 크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렇기에 이 문제는 뒤에 있는 지수에서 앞에 있는 지수를 뺀 만큼의 지수를 분모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풀어보면 이와 같을 것이고 지수만 비교하면 b는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세 문제를 통해서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아직까지는 할만한가요? 그럼 이번에는 확실히 정복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수법칙 정복하기. 오늘 저희가 정복할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 강조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지수법칙을 응용하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는 단계별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16의 4제곱이죠. 여기서 밑을 2로 맞춰주기 위해서 16을 소인수 분해합니다. 그러면 2의 4제곱이 되고요. 이를 16에 대입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죠. 16의 자리에 2의 4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2의 4제곱의 4제곱, 즉 2의 16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까 배운 지수의 곱법칙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2의 16제곱을 a 단위로 쪼개서 묶어준다 라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가 2의 16제곱을 a를 이용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a라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2의 제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2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바로 괄호 밖에 있는 지수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수의 곱법칙을 기억한다면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알았으면 세 번째 단계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2의 제곱을 a로 치환해주면 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는 16의 4제곱은 2의 16제곱이며 이는 2의 제곱으로 묶으면 8제곱이기에 a의 8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수법칙을 정복하신 것 같나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지수법칙을 정복했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수법칙 응용 문제를 만났을 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점점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만 아는 수학 꿀팁도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말라. 더 나은 당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매일 당신의 기록을 깨뜨려라.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 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어제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멋진 여러분, 지금까지 꿈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